21세기가 되고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노화를 막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도 처지는 외적인 노화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되돌릴 수 없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노화.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생활 습관만 고치고 따라하시면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 습관을 고쳐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건강 공부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화의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이 지나면서 피부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자연적 피부 노화 현상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중 자외선, 병균, 스트레스 등 각종 자극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인데요. 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와 자극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20대 중반 이후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평소에 받는 자극을 줄이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피부의 노화 증상에는 기미, 검버섯 등으로 피부톤이 탁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노화가 전부가 아닌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화가 되면서 피부 기능이 많이 쇠퇴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 상처가 나면 젊었을 때보다 재생이 느린 것을 느끼시죠. 나이가 들면 상처 치유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피부에는 외부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각질층이 얇아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우리 몸의 체온 발산을 막아주는 지방층 두께가 얇아지며 체온 조절 기능도 약화됩니다. 또한 피부 표피에 피부에 해로운 물질이 침투하면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랑게르한스라는 세포의 숫자와 기능이 떨어져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거기에 뼈와 피부의 각종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인 비타민 D의 합성량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 첫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외선이 왜 나쁜지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서 피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UVA와 UVB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UVA는 피부의 깊은 층까지 침투하여 피부의 탄력을 감소시키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며 피부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UVB는 피부의 표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일광화상, 일광피부염, 멜라닌 생성 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고 있어서 노화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양을 발라줘야 합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나 피부에 답답함이 싫어서 얇게 펴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많다 싶을 만큼 두껍게 발라줘야 합니다. 자세한 용량은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기 귀찮으시다면 그냥 평소에 바르시던 양보다 두세 배 정도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외출 15분 전에 발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차단제가 충분히 흡수되어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 즉시 태양 빛에 노출되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사라져 피부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5분 이상의 일정한 시간을 두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매 2시간마다 다시 발라줘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나 물놀이를 하면 더 자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제품을 선택할 때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SPF 30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97% 정도이며 SPF 50은 98%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얼굴에 바를 때는 눈가와 입가 주변을 꼼꼼히 바르고 목과 귀 뒷면도 잊지 마세요. 눈가, 입가, 목에는 특히 주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흐린 날이나 실내 활동을 할 때도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습관을 고치셔서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 두 번째는 사우나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뻐근하면 습관적으로 사우나를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적절한 목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풀어주고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면 피부 온도가 40도를 넘게 되는데요. 피부에 가해지는 열자극이 피부를 약하게 해 노화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 가게 되면 때를 많이 미시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몰라도 때를 밀어서 피부의 각질층을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각질층은 표피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때를 밀어 없애버리면 피부 보호에 필요한 마지막 보루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때를 민 직후 각질 형성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면 염증 세포들이 그 부위에 모여들어 피부에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 세 번째는 피토케미컬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토케미컬이라는 말 생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피토케미컬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로 항산화 작용 및 기타 건강에 이롭다는 잠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과 같은 영양소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최근 연구들은 식물성 식품과 관련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피토케미컬의 존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토케미컬의 종류를 들어보시면 친숙하실 텐데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알리신, 이소플라본, 라스베라스트롤, 폴리페놀 등이 대표적인 피토케미컬입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빨간색 과일과 야채에는 라이코펜, 보라색 과일과 야채에는 안토시아닌, 잣,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에는 폴리페놀류가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피토케미컬 식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습관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 네 번째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하게 분비되는데요.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면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부가 건강을 회복할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한 미국의 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사람들의 피부 측정 결과,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 잔주름과 불규칙한 색소 침착 등 노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대의대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논문을 보면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피운 사람들은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 증상이 3배 더 많이 나타났고, 하루 한 갑 이상 50년 이상 피운 경우는 노화 정도가 6배 더 심했다고 합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 5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피부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피부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만들어서 피부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과 타르 등의 화학물질은 피부를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름, 색소 침착, 여드름,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화학물질과 함께 피부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피부톤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도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 주변 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까맣게 변하며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노화를 막고 싶다면 금연은 필수입니다. 설명드린 5가지 습관 외에도 노화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흔히 있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을 버리는 것인데요.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첫 번째는 낡은 신발입니다. 애착이 가는 신발은 쉽게 버리기가 어려운데요. 오래되어 밑창이 다른 신발은 관절과 척추를 늙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자주 신으시는 신발의 밑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 밑창 그리고 뒷굽이 다른 신발은 충격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하고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고 무릎 관절, 척추의 퇴행을 촉진하기 때문에 관절염 허리 디스크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놓고 몇 번 안 신은 오래된 운동화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운동화는 오래되면 쿠션이 딱딱해지고 변형이 되어 쿠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신발은 족저 근막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처음에 사서 500km 정도 신으면 충격 흡수 기능이 2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구두에 밑창이 닳았다면 수선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사서 오랫동안 신기보다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운동화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신발장 정리 싹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두 번째는 이어폰입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어폰을 잘못 쓰게 되면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음을 잘 듣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이렇게 작은 말소리를 잘 못 듣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고 TV 볼 때 볼륨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난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중저음이 잘 안 들려 일상 속 대화도 잘 안 들리게 되는데요. 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영구적인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시적인 소음에 노출돼서 손상된 청각세포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음성 난청은 청력 노화뿐만 아니라 계속되면 뇌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시고 최대 볼륨의 50% 이하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세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집에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많으시죠? 깨끗하게 소독했다고 안심하고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당장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표면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계속 사용하고 세척하고 반복하면 흠집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플라스틱 용기의 거친 표면으로 세균들이 구석구석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 오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도마에 흠집과 홈이 생기는데 이러한 홈에 박테리아,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음식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를 딱 봤을 때 BPA 프리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BPA가 바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비스페놀 A는 뜨겁고 기름진 음식에 닿게 되면 음식물이나 피부에 흡수돼서 내분비의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비스페놀 A가 없는지,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그냥 재활용품으로 보내주시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폐 용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네 번째는 오래된 칫솔입니다. 보통 칫솔이 벌어졌을 때 교체하시죠? 그런데 칫솔은 3달만 사용해도 마모도가 50% 정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태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벌어진 칫솔모가 잇몸에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손상되면 구강 내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잇몸의 두께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잇몸이 내려앉아서 잇몸 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생긴 잇몸의 상처가 내 잇몸을 더 약하게 만들어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가 시리게 되고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면역 항균 기능이 떨어져서 충치 그리고 치주염도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칫솔 아깝다고 계속 세척해서 쓰지 마시고 3달마다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5번째는 오래된 기름입니다. 기름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외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기름을 오래 묵히다 보면 기름 쩐내라고 하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때 버리면 이미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공기하고 딱 맞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되는 일명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열 그리고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산패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패된 기름이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배출이 잘 안 되게 되고 섭취량이 많아지면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합니다. 만약 뇌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치매 위험성도 높아지고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마트에서 큰 병 사서 오랫동안 먹을 생각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소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의 원인과 노화를 막는 습관,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화라는 것이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게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